12월이 벌써 절반이나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이미 좀 기대감은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간밤에 미국 물가지표 해석부터 해서 전략들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10시에 시황 해설인데요. 이분이 오시면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또 좋은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간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인플레가 확실히 이제 피크아웃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얼마나 머물 것인가. 그 다음에 기대감, 또 기업 실적 부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어디로 줄을 설 것인가 그 고민인데요. 이제 간밤에 미국의 물가지수 나온 거, 또 미국 주가 반응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양 지수 미국의 이제 양 지수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장대 음봉이죠. 그러니까요. 강하게 출발했다가 맞습니다.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물가라든지 인플레에 대한 압력은 시장의 우려감은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 CPI가 잘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잘 나왔다는 표현이 어떤 이 경기가 안 좋은 이런 흐름을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반영했을 때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이번은 되게 그런 양상이 이제 다르더라.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그런 과정이 소비가 둔화되는 단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침체가 나올 수밖에, 내년에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압력보다는 근데 이후에 있을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 차트라든지 이런 거 저희 기술적으로 많이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정말 좋은 이벤트, 정말 좋은 이슈면은 그 양봉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 딱 시작점에서 항상 양봉으로 끝나줘야 좀 약간 그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또 이제 FOMC에서 이제 파월이 언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사실은 아직 미지수고요. 만약에 또 어떤 이런 지표를 보고 매파적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잠깐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파월이 굉장히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뉴욕 증시가 되게 급등했다가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발언 이전 상황까지 주가가 지금 다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이제 시장에서 옮겨가는 어떤 이런 시각은 기대치라든지 이런 안도감보다는 이제 실물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침체로 넘어간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내가 투자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큰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매니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 분위기는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금투세가 계속 이제 질질 끌면서 아직 방향성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이번 주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번 더 유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대주주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느냐. 지금 뭐 10억에서 100억 정도로 되는데 너무 이게 그 위아래 등락이 크다 보니까 뭐 아주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냥 기존대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대주주 양도차익 이슈 관련됐을 때는 항상 시장이 10월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종목 같은 거 줄이고 하는데 올해는 사실은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어요. 적어도 그렇죠. 30억 이상, 50억 이상 대주주 기준을 갖추면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누가 양도차익이 그렇게 나오냐 해도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또 예전 시장은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급적으로 체질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또 양도차익 이슈가 불거져서 진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만약에 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대주주 양도차익에 관련된 그 범위를 뭐 지금 한 30억 언더라든지 20억 언더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급하게 팔아야 될 이런 수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장은 별로 안 좋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년도를 앞둔 이 시점에서 좀 경기 자체가 좀 암울한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좋았다가 장 후반에 좀 뭔가
기분 안 좋게 다 끝나는 계속 네. 그런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제 미국이 상승폭은 줄였지만, 네, 장대 음봉이라고요? 네, 차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에서부터 이제 한 번도 제대로 저걸 이제 봉으로 보면 이제 음봉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시초가에 비해서 밀린 상태에서 끝나버리고 거래도 실려서 그게 이제 시장의 고민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서 경기로 큰 시각은 이미 이동을 이제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뭐 지는 해가 있고 뜨는 해가 있잖아요. 이제 긴축 물가는 조금 이슈가 줄어들고 경기 실적이 점점 커지는 건데,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은 초반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강하거든요. 2차 전지 좀 커버 들어오고 이러면서요. 오늘 오르는 것들은 흥분하지 말자. 저는 지금 잘못 따라가면 그리고 이제 단순히 주가의 어떤 오르고 내림 당연히 그게 중요하죠. 근데 네.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이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거래 대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리한 시장의 그 눈이 중국 소비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리하게는 봤을 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에 지금 계속 잔존돼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됐건 간에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뭔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중국이 시진핑이 3년임을 확정한 이후에 그 뱅크런 차이나런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예, 차이나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대형주로 그 수급적인 어떤 이연 효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어떤 뭐 글로벌 펀드들도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나라 대만 증시나 인도 증시로 지금 다 비중을 더 늘리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5만 원 초에서 6만 원 넘어갔었고, 하이닉스도 반등 좀 세게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 역수급 현상이 나오더라. 왜냐면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기업의 실적과 내용이 좋아야 홀드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 성장 그 이상에서 플러스 알파를 보고 더 살 수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중국이 저렇게 리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성장이 어떻게 됐건 간에 성장이 나오는 그 섹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역수급 효과가 또 지금 생기는 그런 흐름. 그래서 하이닉스 최근에 언급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신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근히 신저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제 뭐 언급 드리겠지만 현대차, 기아차도 52주 신저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결론적으로 수급과 어울려져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우리 업종 대표주들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시장 흐름 체크했고요. 섹터와 종목 전략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주목해봐야 될 핵심 섹터들을 한 2주 동안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건 또 앞으로 좀 반복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은 자동차 얘기를 좀 하자 그러시는데, 뭐 2차 전지는 뒤에서 얘기하고 핫합니다만 자동차는 사실은 굉장히 존재감 없잖아요. 공급망이나 뭐 환율, 수출 이런 거보다 IRA와 관련돼서 지금 노이즈가 있고, 맞습니다. 어제도 꽤 많이 자동차가 밀렸던 게 좀 그런 우려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옵니다만, 자동차를 보자고 하시는 이유는 기회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뭐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전히 어렵고, 네. 좀 만약에 관련돼서 이렇게 종목이나 포트를 꾸리신 분들은 네.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분석은 뭐 크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어제 기아차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52주 신저가가 나왔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업황이 좋고 섹터가 좋을 때는 어떤 닫혀져 있는 박스권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상단을 돌파하면 그건 새로운 그 어떤 그 다음 단계 어떤 주가 흐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기아차나 현대차, 특히 이제 기아차가 거래가 붙으면서 52주 신저가가 나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물적으로 이제 넘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IRA 관련된 노이즈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내연기관차가 이제 들팔리고 이제 뭐 전기차 부분이 이제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앞전에서의 어떤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2주 신저가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52주 신저가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양사를 합치면 미국에서 점유율 기준으로 한 2%에서 3% 2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8월 이후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IRA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 셋업체들은 전기차 부분에서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장이 탁 막혀버린 것이죠. 예.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또 IRA가 또 어떻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단기간에 풀릴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들은 당분간 좀 힘든 구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어떤 전기차 부분의 어떤 성장을 다시 확인하려면 내년 또 1월에서 2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구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업종 자체가 안 좋아지면 다들 뭐 싫어하시지만 공매도가 네, 또 역수급으로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좀 투자에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근데 자동차 좀 다행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건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성차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를 얘기를 할 텐데 2차 전지는 올해도 뭐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뭐 BBIG 할 때도 사실은 나머지는 탈락했지만 남아있는 B가 배터리고요. 올해 괜찮았고 그렇죠. 내년에도 성장 산업으로 1순위로 큰 게 배터리인데 조정을 꽤 받았어요 최근에. 오늘은 좀 반등했지만 2차 전지가 최근에 이렇게 약한 이유. 내년은 2차 전지를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입니다. 성장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섹터가 맞고요. 네. 그래서 올해 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버텼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나 전방 테슬라 아마 노이즈 관련돼서는 계속 아마 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지금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최근에 테슬라 딱 얘기 나오면 이제 주요 모델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가격이나 인하도 하고 그다음에 있고요. 예. 생산 감축.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내내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 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왜냐하면 배터리를 셀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도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다 가격 전가를 시켜주면서 실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인 2차 전지 그 양극재 기업의 대표적으로 보는데 작년에 한 뭐 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을 비교하면 거의 한 3배 정도가 지금 성장이 된 이런 상태임에도 주가는 시원치 못한 거는 이미 비싸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5년, 26년까지 이제 밸류를 지금 땡겨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고밸류에서 그런 거죠. 이제 비싸게 사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는 그런 논지로 가는 건데 아무튼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악재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의 주요 벤더 중에 하나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LG 엔솔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단가도 차량이 덜 팔리고 단가도 지금 차량도 지금 할인해서 판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는 CR 그러니까 좀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고 또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대 갔던 게 3분기였거든요. 그 환율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4분기 보면은 1,400원이었던 환율이 이제 1,4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 환율 효과도 지금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3분기가 워낙 이제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죠, 실적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좀 슬로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테슬라도 주가도 지금 어제도 테슬라 3% 빠졌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방이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올해는 잘 버텼지만 이런 전방에 대한 어떤 약화된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감이 그동안에 이제 잘 버텼던 2차 전지 쪽에도 좀 이런 좀 매도세로 좀 나오고 있다. 악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반대라기보단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뭐 압도적인 사실이 있지만 최근에 보면 사실 테슬라의 영향력보다는 테슬라가 뭐 그 정도라도 배터리 내재화한다 그럴 때 2차 전지 엄청 흔들렸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테슬라보다 기존의 미국도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이제 침투하고 국내 2차 전지는 그들하고 손을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효과가 너무 좀 테슬라의 우리가 하락이나 악재를 너무 많이 반영해서 착시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왜냐면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테슬라 대신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하락하는데 다른 셋업체들의 전기차 점유율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이 테슬라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전기차뿐만 일단 기존의 차량 그 내연기관차 역시도 지금 할인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소비 중에서 가장 큰 소비가 집을 사는 것과 그다음에 차를 사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과연 이런 소비까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개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느낌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이 지금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지갑을 정말 닫는 이런 흐름들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올해는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으로 먼저 이제 주가는 먼저 반영이 됐지만 실질적인 침체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그러면 2차 전지는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다. 내년에 그리고 적어도 뭐 한 상반기 1분기로 볼 때. 네, 그렇습니다. 한 1월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역시 그래도 2차 전지는 성장이다라고 네. 보여주기 위해서는 차량 판매 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어도 1분기 내로는 다시 또 실적이 턴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뭐 성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장을 뭐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또 쉬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또 이제 새로운 이슈 섹터 찾기가 이제 나타나겠죠.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여쭤본 게 2차 전지 많이 관심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최근에 또 좋다고 해서 하신 분들은 고생하고 있을 거거든요. 내년에 좋다고 하니까 고민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여쭤봤고요. 예, 다음은 이제 종목 이야기로 압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히든 밸류 종목, 이 종목 기업을 얘기하실 때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하면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죠. 포인트가. 네. 저도 좀 왜냐하면 사실은 IT 섹터 세트 가운데 예를 들면 뭐 LG 이너텍의 약간 그늘 아래 삼성전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만 삼성전기의 이 어떤 주가 흐름은요. 예. 이런 카메라 모듈 쪽에서 나오지 않고요. 네. MLCC의 어떤 성장과 하락의 이 주가가 좀 커플링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기를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더니 좀 약간 도대체 왜 이걸 그러게요. 가져왔느냐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그런 네. 뉘앙스인데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시장에 기대치도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소비재랑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성장을 할 수 있거나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생긴다고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영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MLCC 관련돼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MLCC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전기기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MLCC도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미 이 MLCC 업종들은 그 재고가 지금 너무 넘쳐나고요. 그래서 감사원에 이제 아마 조만간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4분기 실적도 다들 감히까지 추정한 실적이 이미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을 이미 다 나온 상태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MLCC 업체들 주가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상위 업체들이 올해 뭐 20%에서 뭐 40%까지 다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네. 지금 상단에 있는 TDK라는 회사가 TDK. 있습니다. 네, 이 도쿄 이건 이제 일본 회사고요. 네. 전체 일반적인 전기전자 MLCC 시장의 점유율은 순위는 한 5%에서 6위 정도 됩니다. 5위에서 네. 6위 정도가 됩니다. 점유율은 한 3%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 존재감이 없는 회사인데 올해 주가가 오히려 8%가 올랐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업체 일단 지금 보면 이 전기차가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MLCC는 1위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뭐 무라타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기 점유율 20% 가고 있고요. 근데 전기차 전장 쪽은 무라타가 1위고 TDK가 2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3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MLCC 비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단가도 되게 비싸고요. 우리나라 MLCC 이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수출 규모는 줄고 있는데 수출액이 수출 규모를 커플링하지 않아요. 좀 덜 빠집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기가 전기차 쪽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전기차는 성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LCC가 기존에 이제 전기전자를 봤을 때는 당연히 침체와 그 침체의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데 MLCC에 대한 차량용 전장 부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연기관차는 한 5,000개 정도 MLCC가 들어가고요. 전기차에는 한 그 배가 이제 12,000개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다 뭐 에이다스 탑재라든지 자율주행까지 가면은 또 18,000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000개까지 들어가는 이런 그 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기존의 MLCC를 만들었던 업체들이 다 똑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차량에 쓰이는 MLCC 자체는 고출력을 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기존의 전기전자에 들어간 MLCC의 수명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는데 차량에 들어가는 MLCC 수명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다 기술력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극한의 환경에서 버텨야 되고 왜냐하면 차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TDK라는 회사가 이쪽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면서 주가도 아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도 오히려 올해는 성장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 삼성전기는 이 부분에서 글로벌 지금 3위입니다. 기존 MLCC에서는 2위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3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서 MLCC의 어떤 그 탑재량의 증가로 인해서 MLCC 업체는 내년에는 성장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다음은 이제 MLCC 사이클 분석 관련된 저희 하우스 뷰인데 1차 그 2007년도에 1차 상승이 그때 막 그 아이폰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때 상승이 굉장히 한번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고 그 다음 상승이 업계의 어떤 이슈인데 업계 1위 무라타가 중저가 MLCC 사업을 포기하면서 삼성전기가 굉장히 큰 수혜를 누리는 그런 구간으로 갔고 3차 상승기에는 이제 5G로 인해서 좀 더 고도화되는 것이죠.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스마트폰에도 MLCC가 더 많이 탑재되는 이런 흐름으로 갔다면 요 다음 상승에서는 전장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늘어나면서 이 삼성전기의 어떤 주가 차트에 그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요 다음은 차량용 전장정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이런 것들이 경쟁사를 통해서도 이미 확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기대치가 다 빠진 이 삼성전기의 어떤 주가는 내년에는 그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쯤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MLCC 전장 쪽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부도 이 턴어라운드 건 내년 하반기로 보는데 근데 이 MLCC 쪽이 또 웃긴 게 주가가 흐름이 항상 2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업황은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지지만 주가 흐름은 내년 상반기부터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아이디어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시총은 10조 4천억, 현재 주가는 14만 원. 최근에 빠지진 않았네요. 상대적으로 건조한데요. 가격 전략.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올해 보면은 이제 막 바닥에서 한번 턴이 됐고요. 이제 지금 횡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요거는 또 하나 또 다른 요인인데 요거는 지금 스마트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업체들의 각 내년도의 어떤 사업 그 계획인데요. 삼성전자나 애플은 뭐 비슷하죠. 근데 샤오미나 오포, 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가장 요 큰 이유가 인도 쪽에 아마 그 중국과 인도의 어떤 분쟁 때문에 인도 쪽에서 아마 이런 셋업체들, 스마트폰 셋업체들의 어떤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저가폰에 삼성전자 있고 그 부분을 침투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내년에는 좀 삼성전기가 좀 대형주에서는 상반기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은 목표가는 한 18만 원 정도, 손절가는 12만 원 정도를 잡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주로서는 계속 좀 관찰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시간이 막 촉박할 정도로. 제가 이제 오해를 좀 한 가지만 정정하고 끝내면 아까 삼성전기 이게 아니라 삼성전기. 그동안 삼성전기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삼성전기라고요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주주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신영목의 히든밸류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